박경기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정치권 공세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판 등으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아산시의회에서는 부시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세종시 최초의 천연잔디 축구장이 포함된 세종시민운동장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거점이자 다양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세종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을 지나던 버스기사가 재빨리 심폐소생술로 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버스기사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정치권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판 등으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아산시의회에서는 부시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기 아산시장. 지난달 25일 열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이 유지되자 다시 상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박 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노동당 충남도당은 박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정의당 충남도당도 시민의 혈세로 당선된 박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아산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정근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앞으로 3개월은 내년도 아산시정의 살림살이를 꾸릴 중요한 시간이지만 박경기 아산시장은 재판을 받게 됐다며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시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산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영한다면 아산 시민을 위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에 집중해 주시고 앞으로의 행정은 부시장 중심의 행정체제를 꾸려서 행정 공백의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8일 열린 월간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치 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는 시정을 주문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대법원 판결은 오는 11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당분간 시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 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던 세종시민운동장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공사에만 6년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됐다는데요. 앞으로 세종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에 조성된 세종시민운동장입니다. 전체 부지 면적이 10만 900제곱미터 규모로 운동장 조성에 투입된 예산만 282억 원에 이르고 공사 기간도 5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곳은 세종시 최초의 천연잔디 축구장 한 면과 육상 트랙이 설치된 주경기장을 비롯해 인조잔디 축구장 한 면과 족구장 3면의 보조 경기장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국제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없어 훈련을 위해 인근 공주시까지 오가야 했던 육상 꿈나무들의 불편이 시민운동장 개장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공주로 30분 왕복 1시간의 거리를 왕복했었는데 근거리에 있는 운동장 시설을 쓸 수 있게 돼서 운동 편의성, 접근성이 좋아졌고 아이들 기능 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시민운동장을 중심으로 인근의 청춘공원, 도돌이파크, 시민체육관 등이 있어 앞으로 이 일대가 시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지난달 초엔 조치원 복숭아 축제장으로 활용돼 많은 시민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이곳 시민운동장을 활용해 각종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WK리그에 참가 중인 세종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의 홈구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에 있는 등 세종 지역 스포츠 메카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을 지나던 버스기사가 재빨리 심폐소생술로 살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버스기사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강현준 기자가 해당 버스기사를 만나봤습니다. 버스기사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고 다급하게 맞은편 도로로 달려갑니다. 피를 흘리며 길가에 쓰러진 여성에게 주저없이 다가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BRT 승강장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 A씨가 다른 버스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친 순간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사고 찰나의 순간 지체 없이 달려가 몇 분 만에 생명을 구한 이 남성은 버스기사 김영우 씨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3분 안에 제가 온 힘을 다해서 하면 살릴 수 있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심폐를 했으며 제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우울증으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겪고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저의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 씨는 누구에게는 관계없는 타인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무관심한 일분이지만 위태로운 상황에서 순간의 용기가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저앉고 다가간 김 씨 덕분에 당시 사고를 당했던 A 씨는 119 도착 전 의식을 되찾고 현재 회복 상태에 있습니다. 김 씨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종시 소담동에서 전복된 차량의 앞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구조하는가 하면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절도범을 추적해 맨손으로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구인 구조를 할 때마다 그 내 앞에 오는 한 사람을 내가 이롭게 했을 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이런 선한 영향력이 이 사회를 이렇게 빛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갑 조직위원장에 류재화 전 시당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세종시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세종갑 지역의 인선을 마쳤으며 이로써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총선을 8개월가량 앞둔 중요한 시점에 조직위원장에 임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천안시 자원봉사센터가 목천읍 행정복지센터의 5번째 거점 캠프 문을 열었습니다. 거점 캠프는 자원봉사 나눔 활동의 전초기지이며 자원봉사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점 공간입니다. 시는 거점 캠프 개소로 목천읍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발굴 운영하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절 당시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채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세종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됩니다. 전용 CCTV 설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호수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지난 3.1절 당일 소녀상에 입힌 망토와 모자에 칼로 베인 것으로 보이는 위해 자국이 6군데 발견됐습니다. 이에 세종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자체엔 소녀상 보호 조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CCTV 설치를 비롯해서 조례에 명시된 실질적인 소녀상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당시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소녀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해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소녀상 전용 CCTV가 조만간 설치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고정형과 회전형 CCTV를 각각 한 대씩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7월 관련 부서 간 설치 장소 협의도 마쳤습니다. 이르면 9월 중 공사에 들어가 10월까지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소녀상 관리도 보다 꼼꼼해질 전망입니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엔 기존 6개월에 한 차례였던 소녀상 점검 주기를 월 2차례로 늘리고 유관과 CCTV 점검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녀상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소녀상이 좀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관리되면서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울러 내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 위안부 피해자 기림제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행복 도우미로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이 워낙 무덥고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어르신들 정말 힘드셨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어르신들 혹시나 편찮지는 않으실지 걱정들 많이 해주고 있어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아산시 배방읍에서 어르신 건강을 위한 영양 쑥쑥, 건강 쑥쑥 균형식이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참 반가운데요.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가 소외계층 2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꼼꼼히 건강을 체크해 드리고 있답니다. 간호사들이 소외계층 어르신께 딱 맞는 균형식단과 개인별 맞춤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르신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있으니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한 어르신은 당뇨 조절이 안 돼 고생 중인데 건강관리법을 알려주고 맞춤 시기도 제공해주니 힘을 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네요. 김창덕 배방읍장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자칫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되는 당뇨나 암 환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배방읍 최고! 최고! 여러분, 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무엇인가 규모가 좀 있어야 하고 가치가 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만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진정한 기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천안시 복지재단이 행복천사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복천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3만 원 이상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장을 말한답니다. 여기에 천안시 쌍용 3동도 행복천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일환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어서 의미가 더 커지고 있어요. 쌍용 3동은 올해 12월까지 행복천사 20호 가입을 목표로 했는데 전경의 동장에 행복천사 1호 가입을 시작으로 벌써 행복천사 33호까지 달성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주민 스스로가 돕는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모아진 후원금은 쌍용 3동 취약계층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쌍용 3동 멋져요. 자, 이번에는 행복이 넘치는 아산시 온양 2동으로 갑니다. 고고고. 생일은 자신이 태어난 아주 특별한 날이지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 맛있는 식사도 하고 서로 축하해 주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는 하지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 못하기에 안타까운 마음도 큽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아산시 온양 2동이 나섰네요. 온양 2동 행복키움추진단이 생일을 받은 독거노인을 찾아가 생일 선물도 드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생신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생일을 맞이하신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생일을 축하해 드리고 있는데요. 행복키움 협약업체들이 정성껏 후원한 선물을 매년 30여 명의 어르신들께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파리바게트 아산용화동점과 나눔플라워 은자씨 플라워에서 동참해서 롤케이크와 꽃 화분을 전달해 드렸어요. 강준구 단장은 잠시나마 어르신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시는 협약업체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네요. 온양이동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오늘 또 훈훈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을 가득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퇴 이후 카페 창업 많이들 하시죠? 바리스타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어르신들을 위한 라떼 아트 대회가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위에 그림, 라떼 아트까지 더해지자 커피가 더욱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한국 시니어클럽협회와 스타벅스 코리아가 마련한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 아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 등 중부권 예선인데 이미 서류와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6명의 실력자들입니다. 또 손님들에게 질 좋은 그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싶어서 라떼 아트를 대회에 출전하게 됐어요. 처음 출전하는 거라서 이게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분인데 그래도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참가자들은 대부분 환갑을 훌쩍 넘겼고 자격증은 물론 현직 바리스타도 있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 열리는 대회로 전국에서 170명이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니어 바리스타 커피 전문가를 발굴하고 노인 일자리 전문성 향상과 소속감,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자존감을 높이고자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지역 예선을 통과한 3명은 전국 예선에 진출해 전국의 내로라하는 바리스타들과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가을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문화 공연 일정은 2일 아카펠라와 마술쇼를 시작으로 9일에는 코믹 저글링쇼, 16일에는 버스킹, 23일에는 폐막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한국영상자료원과 협업을 통해 수목원 잔디마당에서 한국 애니메이션 베리어 프리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세종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도 단축됩니다. 그동안 매일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돼 왔지만 1일부터는 오후 4시까지로 종료 시간이 1시간 30분 단축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고위험 시설 종사자 등의 검사 수요가 여전한 상황을 고려해 운영일이 연중 무휴인 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그동안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기초 역학조사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인가받은 개발 사업에 한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안에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66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이나 개발 제한구역의 경우 기존 1650제곱미터에서 2500제곱미터로 각각 상향됩니다.
안녕하세요. 곡정고등학교 3학년 레슬링부 이동관입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하고 그 1학년들 모아가지고 설명회 같은 거 하잖아요, 중학교. 그때 선생님께서 레슬링부가 있다고 학생들한테 다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번 연도에 금메달은 3개 땄는데 제가 시합 다닐 때마다 목표가 이제 연습 때 했던 기술을 깔끔하게 성공하자는 게 목표였는데 금메달을 따도 이제 기술이 그렇게 깔끔하게 성공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승패보다는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습 때 했던 기술 많이 써보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번데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번데기가 이제 나비가 되듯이 지금은 좀 번데기 단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운동할 때는 늘 엄하고 엄격하시지만 밖에서는 늘 잘 챙겨주시고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잘 챙겨주시는 착한 선배인 것 같습니다. 그 또래에 비해서 근력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1등 하는데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른 것들보다 뭐 운동선수가 한테 나쁘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탄산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도 절대 안 하고 되게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너무 근육량이 많아서 유연성이 좀 떨어져서 이제 부상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심하고 지금처럼 관리한다면은 뭐 충분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친 여성을 구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달려간 버스기사 김영우 씨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숨은 슈퍼맨들이 있습니다. 흉흉한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이 같은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김영우 씨와 같은 우리 주변 슈퍼맨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에 온기가 더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